파이썬 자료 구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스트부터 스택, 큐, 트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 구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도전해보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7가지입니다.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 딕셔너리와 세트의 활용, 팬더즈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넘버파이 행렬 연산, 벡터 자료형, 스택 구현, 그리고 큐와 트리 구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리스트는 가변 컨테이너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목록처럼 자주 바뀌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반면 튜플은 불변 컨테이너로 생성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GPS 좌표처럼 고정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코드를 살펴봅시다. 리스트는 어펜드로 맨 뒤에 추가하고 인서트로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괄호로 생성하며 수정을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반복문을 한 줄로 압축한 파이썬의 강력한 문법입니다. 숫자 리스트의 각 요소를 제곱하는 작업을 단 한 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딕셔너리를 알아봅시다. 딕셔너리는 키값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해시 테이블 기반으로 1. 조회 성능을 제공합니다. 상품 코드로 상품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어 빠른 조회가 필요한 상황에 최적입니다. 리스트는 순차 탐색으로 느리지만 딕셔너리는 키의 위치를 바로 계산합니다. 딕셔너리 코드를 봅시다. 상품 코드를 키로 사용하고 정보를 값으로 저장합니다. 대괄호로 키를 주면 즉시 조회되며 데이터가 10만 개여도 찾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1. 상수 시간 복잡도의 위력입니다. 새 데이터 추가도 키의 값을 할당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세 번째로 세트를 알아봅시다.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집합 자료형으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연산을 지원합니다. 같은 값을 여러 번 넣어도 하나만 남음으로 중복 제거에 매우 유용합니다. 1. 멤버십 테스트로 특정 값의 존재 여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트 코드를 봅시다. 오늘 방문자와 어제 방문자를 세트로 만들고 차집합 연산으로 신규 방문자를 찾습니다. 교집합은 연속 방문자를, 합집합은 전체 방문자를 반환합니다. 집합 연산으로 데이터 분석이 매우 간결해집니다. 리스트의 중복 제거도 세트로 변환하면 한 줄로 해결됩니다. 네 번째로 팬더즈 데이터 프레임을 알아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 구조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코드로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CSV 파일을 바로 읽어서 분석할 수 있고 벡터 연산으로 반복문 없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조건 필터링, 그룹별 집계 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코드를 봅시다. 딕셔너리를 넘기면 키가 열 이름이 되고 값 리스트가 데이터가 됩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모든 행의 매출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반복문 없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는 벡터 연산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특정 행만 필터링하는 것도 SQL의 WHERE 절처럼 간편합니다. 다섯 번째로 넘버파이 행렬 연산을 알아봅시다. 넘버파이는 다차원 배열 연산을 C 수준의 성능으로 처리하며 머신러닝과 과학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순수 파이썬보다 수십 배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브로드캐스팅으로 반복문 없이 연산합니다. 행렬 곱셈, 정규화 등 다양한 연산을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넘버파이 코드를 봅시다. EX3 행렬과 3X2 행렬을 생성하고 다트 함수로 행렬 곱셈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EX2 행렬이 됩니다. 브로드캐스팅은 스칼라 값을 자동으로 배열 크기에 맞춰 연산하는 기능입니다. 전체를 최대값으로 나누는 정규화를 한 줄로 해결합니다. 평균과 합계 같은 통계 함수도 기본 제공됩니다. 여섯 번째로 벡터와 유사도 계산을 알아봅시다. 벡터는 데이터를 숫자 배열로 표현하며 내적 연산으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용자와 상품을 벡터로 표현하면 내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방향만 비교하여 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7번째로 스택을 알아봅시다. 스택은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LIFO 구조입니다. 실행 취소, 괄호 검사, 함수 호출 스택에 활용됩니다. 포시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팝으로 꺼냅니다. 리스트의 끝에서 연산하면 다른 요소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1. 시간 복잡도로 매우 빠릅니다. 8번째로 Q를 알아봅시다. Q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FIFO 구조입니다. 프린터 대기열, 작업 스케줄러, BFS 탐색에 사용됩니다. 인표로 뒤에 추가하고 대표로 앞에서 제거합니다. 순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컬렉션즈, 딕을 사용하면 1. 성능을 보장합니다. 9번째로 트리를 알아봅시다. 트리는 부모-자식 관계로 계층 구조를 표현합니다. 폴더 구조, 조직도, HTML, DOM,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 활용됩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 아래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로 로그앤 탐색이 가능하며 전위, 중위, 후위 순회로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구조 선택 가이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면 적합한 자료구조가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빠른 조회가 필요하면 딕셔너리를 사용하세요. 순서대로 처리하려면 Q, 역순으로 처리하려면 스택을 선택하세요. 계층 구조는 트리, 대량 연산은 넘버파이가 최적입니다. 성능, 메모리, 사용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회원 목록처럼 데이터가 자주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와 GPS 좌표처럼 변경되면 안 되는 데이터를 각각 저장할 때 적합한 자료형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 리스트와 튜플입니다. 리스트는 가변 자료형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어 회원 목록에 적합합니다. 튜플은 불변 자료형으로 생성 후 수정이 불가능해 GPS 좌표처럼 변경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넘버즈는 1부터 5까지이고 n을 제곱하되 짝수인 경우만 필터링합니다. 정답은 2번, 4와 16입니다. if 조건은 짝수만 필터링합니다. 짝수는 2와 4이며 제곱하면 4와 16이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에만 표현식을 적용하는 것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딕셔너리에서 키를 통해 값을 조회할 때의 시간 복잡도와 이것이 리스트보다 빠른 이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 기반으로 키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값의 위치를 바로 계산합니다. 데이터 양에 관계없이 1. 상수 시간에 조회되어 리스트에 n 순차 탐색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트 자료형의 집합 연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대칭 차집합 중 어떤 연산의 설명이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대칭 차집합 연산은 A와 B 중 하나에만 존재하는 요소를 반환하며 교집합은 제외됩니다. 차집합은 한쪽에만, 합집합은 모든 요소, 교집합은 공통 요소를 반환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파이썬에서 스택을 구현할 때 리스트의 어펜드와 팝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스택은 LIFO 원칙을 따릅니다. 어펜드는 맨 뒤에 추가하고 팝은 맨 뒤에서 제거하므로 LIFO를 자연스럽게 구현합니다. 리스트의 끝에서 연산하면 다른 요소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1. 성능을 보장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다차원 리스트를 복사할 때 리스트 2, 리스트 1과 같이 단순 대입하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조와 실제 복사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단순 대입은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므로 리스트 1을 수정하면 리스트 1도 변경됩니다. 중첩된 객체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복사하려면 카피 모듈의 디프 카피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Q와 스택의 차이점과 각각의 실제 활용 사례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FAFO와 LIFO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Q는 FIFO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므로 프린터 대기열처럼 순서대로 처리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스택은 LIFO로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므로 함수 호출 스택, 뒤로 가기, 실행 취소에 활용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10만 개의 상품 데이터에서 특정 상품 코드로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딕셔너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성능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스트는 순차 탐색으로 된 시간이 걸려 최악의 경우 10만 번 비교해야 합니다.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 기반으로 키의 저장 위치를 바로 계산하여 데이터 양에 관계없이 1. 상수 시간에 조회합니다. 파이썬 자료 구조 완벽 가이드 학습을 마칩니다. 오늘 배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 팬더즈 데이터 프레임, 넘버파이 행렬 연산, 벡터와 유사도 계산, 스택, 큐, 트리까지 총 10가지 핵심 자료 구조를 학습했습니다. 각 자료 구조의 특징과 시간 복잡도, 그리고 실전 활용 사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직접 코드로 작성하며 익혀보세요. 실전에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능력이 좋은 개발자의 핵심입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